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상태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그 룰 있죠. 규칙. 이런 것들이 보통 상태라는, 스테이트라는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스테이트 머신 프레임워크도 이제 스프링 쪽에는 따로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픈소스 지원이 이제 더 이상 막혔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 전이 모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태 전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를 상태 차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다. 여기 이제 시작점이죠. 시작 시점에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게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아직 게시는 되지 않고 보이지는 않고 나한테만 보이는 초안 상태, 초안 작성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상태들 간의 그 이벤트에 의해서 전이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태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이되는 것, 이런 거를 상태 전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상태 모델이라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그 인터페이스,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상태 전이를 구현해라 라고 강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제 모델의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가 뭐 스테이트가 있겠죠, 일단. 이게 이제 제네릭 인터페이스로 많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 요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S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테이터스는 요거 게시 초안.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T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도메인 모델의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AR, 저는 AR이라고 할게요. 어그리게이트 루트인데요.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게시판이죠. 게시판. 포스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에 대한 AR을 만들었죠. 요거를 먼저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AR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리파지토리에 들어오셔서 데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스테이트 모델이고요. AR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에너믹 도메인 모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가 요거 바로 직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시면은, 기존에 그냥 뭐 ORM 이용할 때의 엔티티를 그냥 테이블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왜 안 좋고,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리치죠. 이제 DDD에서의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표현하는 방법, AR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AR에 대한 이해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이제 A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상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트리거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내 상태가 변하려면은 이벤트를 받아야 되죠. 그 트랜지션 이벤트. 그 트랜지션 이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실행하는 트리거라고 메소드명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나중에 넣어놓은 건데 원래 초기 모델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제가 그 상태를 뒤에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레코드로 구성을 했거든요. 실드 인터페이스 내에 레코드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받아서 다른 상태로 전이할 수 있게끔 하는
메소드를 트리거라고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이 이벤트죠.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이제는 요런 것들, 요런 거.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 언어를 맞춰야 되니까 상태에서 상태가 바뀌는 그거를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벤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전이 이벤트 이렇게 두 개를 합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그거를 좀 섞어 쓸게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이 이벤트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 이벤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 액션즈라고 되어 있죠. 아까 상태 메소드의 이 트리거는 이제 그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상태로 변할지는 요 스테이터스의 트리거 메소드가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한 가지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상태에서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현재 상태가 이벤트를 판단을 해서 다음 상태를 정하지만은 다음 상태가 정해진 것과는 별개로 후속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후속 처리해야 될 일들을 저장하는 액션즈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세부사항은 소스 코드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션즈는 제가 이렇게 보이드로 팔로업이라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람다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이후 해야 될 결과 상태 아까 전에 트리거를 보시면 이제 트리거를 구현을 했죠. 상태 그 스테이터스가 그러면 리턴을 트랜지션 리절트를 주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 S는 다음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컨텍스트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게끔 포스트 액션 세팅을 리스트로 해놓고 그 결과를 다음 상태, 그냥 상태 여기 넥스트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즈 해야 될 일들 이런 걸 주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트리거에 의해서 실행이 된 후에 그 리턴 값들을 받아서 일을 시키거나 다음 상태로 뭔가를 바꿔주던가 이런 일들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앞서 그 에노믹 요거 있죠. 리치 에노믹 도메인 모델에서 이제 AR 어그리게이트 루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그리게이트 루트는 이런 위에서 봤던 트랜지션 리절트,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벤트,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이렇게 이런 것들 모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끔 모델들을 이제 재구성해줘야 되거든요. 구현해줘야 되거든요. 도메인별로. 그때의 기준점이 될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 이 폴리시는 따로 구현할 필요는 없고 마커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하면 되게끔 제가 디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그 상태 전이 모델들을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실제 구현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익스텐즈 요게 코드가 한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 코드를 보시죠. 포스트라는 도메인이 있고요. 이 포스트의 모델을 리치 도메인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가 있고요. 포스트가 있고 포스트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상태 변경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도메인 모델에 트랜지션이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주입이 되게끔 폴리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태의 변이가 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트랜지션 폴리시라는 애를 이 모델에 아까 보시면은 제일 밑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라는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 이렇게 있고요. 얘를 열어보면은 폴리시 이렇게 열어보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 이렇게 익스텐즈 해가지고 이렇게 익스텐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JPA 하셨던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실 텐데 이제 요런 기법을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네, 별로 따로 구현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는 그냥 마킹이에요. 예, 예. 이 포스트 여기 끝에 가면 세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컨텍스트잖아요. AR. 요 포스트 내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션 폴리시고 이 포스트에서 스테이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터스와 트랜지션 이벤트를 요 두 개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냥 단순 마커. JPA에서도 어떤 엔티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네릭 타입이 엔티티 ID 필드의 타입을 적어주잖아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크게 구현할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AR을 하나 만들었어. AR을 하나 만들었는데 AR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폴리시를 이렇게 익스텐즈해서 마킹을 해주는 거죠. 마킹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의한 얘를 사용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AR에서 뭐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이름을 포스트 트랜지션 폴리시라고 했고 여기에 포스트 스테이터스와 포스트 트랜지션 이벤트를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 모델에서 제가 정의했던 인터페이스 중에 스테이터스하고 트랜지션 이벤트 요 두 개를 AR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태부터 볼게요. 포스트 스테이터스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요 구현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작성한 이런 실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을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스테이트 모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선 요 부분 있죠. 스테이터스 인터페이스를 확장해가지고 일단은 포스트 스테이터스를 마커 인터페이스처럼 우선 만들고요. 만든 다음에 이제 실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스테이터스가 가져야 될 상태들을 제안을 했어요. 이 실드 인터페이스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도로 조금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코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태가 레코드, 그다음에 퍼블리시드, 그다음에 이 프로그레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디폴트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만들어 놓은 거는 역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DB에서 이제 가져와서 얘를 DB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AR로 복원을 할 때는 레코드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디폴트 메서드 밸류 어브를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사항으로 가시죠. 스테이터스는 트리거라는 메서드를 구현하게끔 해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트리거를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레코드로 실드로 만들었고 포스트 스테이터스 안쪽에 실드로 이렇게 넌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이벤트를 받았을 때 얘가 드래프트 이벤트냐 세이브 이벤트냐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 준 거죠. 두 번째로 퍼블리시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드는 게시된 상태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게시 상태가 퍼블리시드 상태였죠. 퍼블리시드 상태에서 임시 저장을 누르면은 초안 상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게시 상태에서는 요게 나가는 게 요게 하나 있죠. 넌 상태에서는 이벤트가 두 종류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저장 이벤트가 발생하면 게시가 돼야 되고 임시 저장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초안 상태가 될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정의가 드래프트와 세이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드 상태에서는 임시 저장 상태로밖에 못 가죠. 예, 그 외에는 처리할 수 없는 상태 정보입니다라고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in progress가 이제 초안 상태예요. 요 상태. 예, 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이벤트는 임시 저장 상태에서 임시 저장이 또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게시 상태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드래프트와 세이브 이벤트에 따라서 퍼블리시드가 되는지 인프로세스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상태를. 그리고 구현해야 될 메서드는 트리거는 이렇게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패턴 매칭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 트랜지션 이벤트를 봐야 되겠죠. 자, 트랜지션 이벤트 마찬가지로 레코드로 저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도 레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이벤트의 요 부분은 이제 마커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마커 인터페이스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 트랜지션 이벤트도 다시 마찬가지로 실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포스트 상태 변화에 따른 이벤트들을 정의를 한 거죠. 세이브와 드래프트.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많긴 하지만은 그쵸? 예, 화살표가 많지만은 얘를 디스팅트 해버리면은 예, 중복된 거를 제거하면은 저장 이벤트하고 임시 저장 이벤트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구현을 한 거고, 저장 세이브 그 다음에 드래프트 이렇게 두 가지의 이벤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는 액션즈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된 후에 해야 될 일을 정의하는 목록, 예, 행위 목록을 관리하는 액션즈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액션즈를 하면은 내가 요 안쪽에서 AR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만 하면 돼. 요런 이벤트가 있을 거고, 어떤 이벤트는 드래프트처럼 임시 저장을 하는데 그 임시 저장과 관련된 액션들이 외부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는 케이스, 예, 그런 케이스에는 오버라이드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필드로 액션즈 필드로 선언을 하면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의 특징에 따라서 이벤트가 AR 내에서만 동작을 하는지 외부에서 동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액션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지 아니면은 필드로 선언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뭔가 액션을 AR에 의해서 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두 가지 다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해당 이벤트가 외부와 내부의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케이스라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이벤트 분석이 더 나눠야 될 이벤트를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합도를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지션 이벤트까지 AR에 따라서 상태와 스테이터스와 트랜지션 이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겠죠. 포스트 액션, 트랜지션 리절트. 이거는 포스트 액션은 거의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리절트에 대해서 마커 수준으로 인터페이스 마커 수준으로 이와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트랜지션 리절트
요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이 인터페이스를 저는 이렇게 레코드로 만들었습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 모델의 이제 이런 구성 요소들, 스테이터스, 트랜지션 이벤트, 그 다음에 트랜지션 리절트, 그 다음에 트랜지션 폴리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형 코드를 보셨다시피 마커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R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은 트랜지션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줬었죠. 이 트랜지션이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면서 트랜지션 폴리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면 되고, 안에 구현 내용은, 요 구현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갈 겁니다. 단지 AR을 반영한, 확장된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구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작성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에 내용은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폴리시에서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메서드는 제가 디폴트로 이제 만들어 놨었고, 그 얘를 이제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리절트를 받겠죠. 그 리절트는 다음 상태 값을 리턴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값을 이용을 해서 set status, AR의 set status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꺼내온, 트랜지션 리절트에서 꺼내온 이 액션즈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반복해가지고 팔로업을 실행시키게끔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AR의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this 키워드를 이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상태 전이가 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전이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다음에 그 상태 전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포스트라는 AR을 이용해서 구현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상태 모델 스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적 컬럼 상성을 위한 팩토리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